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많은 관광객과 귀성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19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가 이번 추석 연휴를 코로나19 확산의 최대 고비로 보고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길이 막히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관광객 수는 이전보다 10,000명 가까이 줄었지만 이달 들어서도 하루 평균 27,0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한 상태고요. 제주도에서 와서 특별히 우리가 보려고 온 건 한적할 때 와서 보려고 온 거고, 특별하게 마스크를 잘 하고 다니고, 그렇다면 크게 걱정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귀성객까지 더해져 20만 명 넘게 제주로 몰릴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추석 연휴 제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고향을 찾을 경우 소규모 방문을 유도하고 출발하기 전 예방접종이나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석 연휴는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역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동과 접촉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가 추가 확산의 고비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공항과 항만에는 검사 인력을 추가 배치해 입도객 검사를 강화하고 발열이 감지되면 당사자뿐 아니라 일행까지 모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가정 내 모임에 한해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요양시설 면회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입원 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접촉 면회만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연휴에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제주를 방문해 확진되거나 방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귀책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그제 4명, 어제 오후 5시까지 9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2,734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7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5명은 다른 지역 방문자와 입도객, 나머지 1명은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서귀포시 대정초등학교 집단 감염 확진자로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는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객과 귀성객이 늘어나는 추석 연휴에 코로나19 비상의료 대응 체제를 시행합니다. 연휴 기간 선별진료소 14곳과 감염병 전담병원 3곳, 생활치료센터 1곳은 정상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 6곳은 24시간 진료 체제를 유지하며 지역별로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을 지정해 120 콜센터와 인터넷 응급의료 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제주도는 18일부터 22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도 강화합니다. 제주에서 오픈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한 3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사고의 고의성 입증을 놓고 가해자와 피해자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한림읍의 4차선 도로. 지난 2019년 11월 당시 32살의 김모 씨가 조수석에 여자친구 조모 씨를 태우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빌린 오픈카를 몰다 사고를 낸 장소입니다. 당시 김 씨가 몰던 오픈카는 구분길에서 도로 오른쪽에 있는 연석과 돌담, 경운길을 차례로 들이받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조모 씨는 교통사고가 나자마자 밖으로 튕겨져 나와 이곳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조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9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다 지난해 8월 숨졌습니다. 빵하는 소리와 함께 발코니에서 내다보니까 차가 전복된 상태더라고요. 도로변에 이렇게 누워진 상태였고 남자는 멀쩡했어요. 경찰은 당초 김 씨에 대해 단순 음주운전 사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김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자친구 조 씨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급가속을 하면 튕겨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속도를 높여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숨진 조 씨의 유가족을 상대로 증인 신문이 진행된 세 번째 공판. 유족들은 사고 직전 상황이 녹취된 조 씨의 휴대전화 파일 등을 근거로 김 씨가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가 조 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오픈카를 고집했고 녹음 파일에 조 씨의 비명 소리만 담긴 것은 고의적인 사고를 반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주의를 준 것이면 안전벨트 안 맸네? 얼른 차야지. 착용해. 이렇게 해야 주의를 준 거고 그리고 부딪히면서 비명 소리는 한 명밖에 안 들렸다는 거. 이에 대해 피고 김 씨 측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고 안전벨트 안 했네 라고 말한 건 안전벨트를 매라는 뜻이었다며 살인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의 고의성 입증을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11월 4일 피고 측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네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제14호 태풍 찬투는 제주를 지나면서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역대 어떤 태풍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남겼는지 박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02년 8월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는 하루 8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내린 비로 기록됐습니다. 1년 강수량의 70%가 하루 만에 내리면서 도시는 물바다로 변했고 초속 50m가 넘는 강풍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한반도를 핥히고 간 루사로 24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역대 가장 많은 5조 1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풍속으로만 보면 이듬해 온 태풍 매미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초속 60m의 기록적인 강풍에 수백 톤의 대형 크레인도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전국은 쑥대밭이 됐고 4조 2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999년 발생한 올가는 1조 원대, 2012년 한반도를 덮친 볼라벤과 댄비는 6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인명피해로만 보면 1959년 한반도를 휩쓴 사라가 849명으로 해방 이후 가장 피해가 컸고 1972년에 발생한 베티도 550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정부가 구형 건설기계 엔진을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친환경 엔진으로 교체해주고 있는데요. 그간 1,000억 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엔진이 교체된 건설기계를 외면하고 있어서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 MBC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남 광양시의 한 주차장. 낡은 지게차가 줄지어 섰습니다. 엔진룸을 열어보자 안에는 말끔한 새 엔진이 설치돼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엔진만 교체된 노후 지게차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오래된 건설 장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엔진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세금은 국비 1,400억 원. 지원 사업을 통해 엔진을 교체한 건설기계는 전국적으로 14,000여 대에 달합니다. 친환경 엔진 한 대당 가격이 무려 1,600만 원, 노후 지게차 한 대 가격보다 두세 배 비쌉니다. 중고차 7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차에다가 1,몇백만 원짜리 엔진 이 제조사 배부르고 그다음에 엔진 교체 장착을 해주는 정비업소가 또 이득을 봤을 거고. 그런데 엔진을 교체한 지게차를 현장에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구식 차체와 부품이 새 엔진의 성능과 맞지 않아 급하게 기어가 바뀌고 급발진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RPM에 따른 토크가 달라지는데 그걸 기존의 어떤 세팅된 값을 그냥 쓰다 보면 밸런스가 맞지 않고.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대체로 연식 10년 이상의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엔진만 교체했다고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운행을 되고 그만 운행이 돼야지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지난 2013년부터 엔진 교체 사업에 들어간 예산만 1,400억 원. 하지만 환경부는 얼마나 미세먼지가 줄었는지 효과를 집계한 자료조차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뽑아놓은 자료는 없고요. 나름대로 환경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도 이 사업에 4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태풍 찬투가 중국 상하이를 향해 빠르게 이동 중입니다. 현재 중심 기압은 960헥토파스칼로 어제보다 강도가 약해지긴 했지만 태풍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39m로 여전히 강풍을 동반해서 세력은 강합니다. 태풍은 북쪽에 위치한 찬 고기압에 막히면서 내일까지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에 머물러 있다가 금요일 오전에 제주 서귀포 부근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금요일 밤사이 남해안을 지나 대한 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내일까지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오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태풍이 통과하면서 제주도는 태풍의 오른쪽인 위험 반원에 들면서 초속 26m 이상으로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풍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태풍 앞쪽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제주와 남해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아침 출근길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안전하게 이동하시고요. 오늘도 시간당 50에서 70mm 이상으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는 100에서 200mm, 많게는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바람도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초속 20m 이상으로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바닷길도 묶였습니다.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물결이 7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그 밖에 해상에서도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25도 안팎으로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금요일까지 장기간 제주에 비바람이 이어지겠는데요. 태풍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제주도에서는 기상학적으로 겨울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겨울 시작일은 일평균 기온이 5도 미만으로 내려간 뒤 10일 동안 지속될 때이지만 제주에서는 1961년 이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60년 전에 비해 봄은 하루가 짧아졌고 여름은 15일 길어졌으며 가을은 14일 짧아졌습니다. 제주에서도 새로운 포도 품종인 샤인머스켓 재배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샤인머스켓 시범 재배에 참여한 6개 농가 가운데 지난해 정식을 마친 1000제곱미터에서 올해 200kg이 생산될 예정인 가운데 첫 수확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내년에 세계 농가 5,90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제주에 맞는 지역 적응성 실증 재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뒤 출항한 혐의로 한림선적의 9.7톤급 낚시여선 A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호는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제주시 한림수협 어판장 앞 해상에서 기름을 받다가 기름 약 0.5리터를 유출한 뒤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현장에서 방제 작업을 벌이고 기름이나 유성 혼합물은 소량이라도 불법 배출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도 김연경 부장판사는 112에 전화해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송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석 달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로 73회에 걸쳐 제주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하고
지난 4월에는 도내 모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홍준표 후보의 제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김방훈 전 제주시장과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홍준표 대선 후보는 공직 경험에서 나오는 안정감 있는 김방훈 전 제주시장과 제주 현안에 밝은 젊은 장성철 전 도당 위원장이 투톱으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든든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오는 12월 문을 여는 제주 국립호국원의 직제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4급 공무원인 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송재원 의원이 발의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9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제주 호국원을 현충원으로 격상하는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4.3 기념사업회는 성명을 내고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관련자 가운데 일괄 재심 대신 선별 재심 방안이 법무부와 검찰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일가족이나 친척 등이 모두 세상을 떠난 무연고자들이나 주소나 나이 등이 특정되지 않아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수용인 600여 명은 배제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